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23일 일요일이에요. 충남 공주에 살고 있는 그림을 그리는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을 갖고 왔어요. 뜻밖의 위로, 나의 외로움을 달래준 순간의 기억들. 박정은 그림. 글과 그림을 한 분이 쓰셨네요. 박정은 씨가. 뒤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 걸까? 무언가를 상실한 사람에게 누군가의 작은 다가섬은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며 번져간다. 작지만 빛나는 그 위로의 순간을 당신과 나누고 싶다.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은 그렇게 크고 거창한 일들이 아니다. 슬픔과 외로움에 지친 사람들에게는 요란스러운 응원보다는 작지만 진심이 담긴 친절이, 많은 말보다 작은 미소가 더 큰 위로를 준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작은 관심과 뜻밖의 찾아온 우연한 만남에서 스치듯 지나갔지만 오래도록 마음에 남는 기억들에서 그러한 순간들을 만나다. 에필로그 중에서. 박정은 님은 여기 앞에 소개글을 한번 읽을게요. 기억을 그리는 작가. 마음에 드는 것들은 곁에 두고 간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 시간에 흩날려 사라지기 쉬운 기억들 역시 부지런히 수집한다. 기억들은 모양도 색깔도 크기도 무게도 달랐지만 각각의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그런 기억들을 그림으로 그리고 싶었다. 2008년 홍대 카페에서 첫 전시회를 가졌다. 카페 단골이었던 디자이너에게 처음으로 표지 작업을 의뢰받았다. 이후로 소설, 에세이, 동화책 등 단행본 일러스트 작업을 시작했다. 2013년 하루에 한 장씩 그림을 그려서 트위터에 연재했다. 1년 반 정도 꾸준히 그림들을 모아서 일러스트 에세이집 왜 그리운 것은 늘 멀리 있는 걸까를 출간했다. 2015년 네이버 글라폴리오에서 스토리를 담은 일러스트 뜻밖의 위로가 공간의 기억을 그린 공간의 온도를 연재하고 있다. 지금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동네, 구조가 이상하게 생긴 오래된 집에서 책을 사랑하는 남편과 검은 고양이 먼지, 길 고양이 누룽지와 함께 살고 있다.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에다 울림을 주고 위로가 되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 저하고 조금 비슷한 면이 있으신 분이시네요. 박정은 씨, 박정은님 작가. 저도 그림을 그리는데 여기는 이제 선생님께서는 기억을 그리죠. 저는 이제 수채화를 하면서 하나는 정중동이라는 작업, 하나는 공주씨를 계속 그리고 있고 기록의 그림, 그 다음에 꽃을 주로 하기도 하는 레인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레인이 작업에서는 제가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모든 것들은 제 삶을 기록하고 정리해가는 과정이라고도 생각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분처럼 하루에 한 장씩 그림을 그려서 트위터에 연재했다고 하시는데 저는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페이스북도 있는데 주로 그림은 인스타그램으로 많이 저장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중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제 삶에서 너무 남의 타인의 생각이나 시선을 많이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제 계정이고 제가 하고 싶은 거니까 남들이 뭐라 하든 제 기준에 맞춰서 제 포트폴리오라 생각하면서 기록을 많이 남기고 있어요. 저 만약에 저를 보기 싫은 사람들은 안 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팔로우를 하지 않고 안 보면 되는 거니까 다 제 마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개인 계정과 개인 사생활 계정과 그림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분리해서 하고 있답니다. 뜻밖의 위로. 프롤로그. 힘내라는 말 대신
딱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평범한 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솟구쳐 오를 때가 있다. 갑자기 일어나는 발작과도 같이. 물론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매일 무언가를 조금씩 꾹꾹 눌러 담다가 그것이 마음속에 더 이상 수용 불가능할 정도 쌓였을 때 아주 작은 자극에도 폭발해버리는 것이다. 그 자극들은 너무 평범하고 일상적이기에 오히려 조심하지 않아서 최고의 촉발제가 되어버린다. 그렇게 터져버린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는다. 충분하다고 생각될 때까지 쏟아내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이 된다. 그곳은 카푸치노가 마시는 카페였다. 혼자 카페에 앉아 책을 읽던 나는 문득 귀에 꽂은 이어폰에서 흘러나온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좋아하는 여자 가수의 노래였다. 늘 듣던 앨범 중에 한 곡이었는데 새삼스럽게 가사가 한 단어 한 단어 정확하게 마음에 들어왔다. 책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속삭이듯 나지막히 읊조리는 노랫말에 집중했다.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한순간이었다. 사람들은 어떻게 버텨내고 있는 걸까? 터져나온 눈물이 멈추지 않아서 나는 얼른 옆에 놓인 쿠션을 끌어안았다. 솜이 빵빵하게 들어간 폭신한 쿠션에 얼굴을 묻고 실컷 울고 있자니 후련한 기분마저 들었다. 소복이 쌓인 눈 속에 얼굴을 파묻고는 자신의 눈에 아무도 보이지 않으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새처럼 눈을 꼭 감고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 누군가 옆에 다가온 듯한 소리가 들렸다. 얼굴이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이 분명한 나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소리는 다시 조용히 멀어졌다. 고개를 든 나는 다 마신 커피잔 대신 그 자리에 놓여있는 가득 채워진 따뜻한 머그잔을 발견했다. 바깥에는 비가 내려 봄 같지 않게 으슬으슬 추웠지만 컵을 양손으로 감싸주자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전해졌다.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누군가가 베풀어준 예상 못했던 친절은 마음에 생각보다 큰 파장을 일으키며 번져간다. 눈물은 어느새 멈춰 있었다. 2015년 12월 박정원.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요즘 들어서 조금 눈물을 많이 흘렸는데 그동안 많이 울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얼마 전에는 아침에 조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서 문득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집에서 이제 남편 앞에서 울렸는데 이유를 많이 묻진 않았어요. 이유를 묻진 않고 들어주기만 하고 눈물을 닦아주더라고요. 그때가 결혼한 지 지금 14년은 되었는데 너무나 고마운 거 있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모든 주제들이 거의 어린 시절이었거든요. 어린 시절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아마 제가 속에 있던 것들을 꺼내면서 엉켜있던 실마리를 풀어가는 그런 기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마음을 열었는지 또 한 번은 시댁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또 비슷한 내용에 아닌 좀 다르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게 어릴 때 이야기를 또 하면서 이번에는 어머님 앞에서 울었어요. 참 신기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금이 힘들던 어린 시절을 얘기를 꺼내서 유년 시절을 얘기해서 마음이 아팠거나 상처가 입었던 그런 부분들을 꺼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냥 그 시절 그랬구나. 그 마음 자체가 너무 따스하게 느껴졌고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울컥하긴 하는데 만약에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곁에서 있어주고 토닥여주고 아마 그런 마음이 된 것 같아요. 이유를 묻거나 자꾸 따지거나 그걸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는 같이 옆에 있어주고 그냥 따스한 마음이 전해질 정도의 그런 유지, 그런 마음 상태가 되었다면 아마
저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아마 그런 위로가 아주 큰 위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제 경험도 그랬어요. 혼자 있는 시간 나를 만나다. 우리 마음을 여는 순간들. 사랑은 다시 기억된다. 때론 눈물이 필요한 이유. 세상을 여행하는 저마다의 수식들. 지금 시간은 11시 50분인데 제가 오늘도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책을 조금 읽고 음독하면서 남기고 그러려고 하는데 조금 졸리는 시간이네요. 어차피 집에 가면 또 핸드폰 하고 아마 또 놀다가 자겠죠. 혼자 있는 시간, 나를 만나다. 혼자라는 것은 외롭고 두려운 일이다. 막막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무서워져서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기도 하다.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나는 비로소 나를 만난다. 지금처럼 전 혼자 있거든요. 근데 혼자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저한테는 되게 귀한 시간 같아요. 오늘도 일요일이라 가족과 함께 외출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어디를 멀리 가지도 못하지만 집에 있기는 싫어서 잠시 나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서 좀 누워 있다가 화실에 와서 그림 그리고 있는데 이 시간이 저는 꼭 갖고 싶더라고요. 이제는 누가 와서도 좋겠지만 혼자만의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이 생각 저 생각 할 수 있는 이 나만의 시간, 혼자만의 시간이 이제는 정말 제가 제 스스로 챙겨서 제가 시간을 마련해서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한계와 마주한다는 것. 그림 자체가 톤도 좋은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림이죠. 이 원을 그렸는데 이게 굵게 느껴지나 봐요. 점점. 나를 중심으로 동그란 선을 그린다. 동그랗게 선을 그린다. 스스로 팔을 뻗어 바닥에 그은 선은 아주 얇고 작지만 어쩐지 자꾸만 신경이 쓰인다. 그냥 바닥에 그려진 선일 뿐인데 나는 그것을 넘는 것을 꺼린다. 그 얇고 작은 동그라미는 어느새 커다란 두려움이 된다. 얇은 선은 점점 끝없이 확장되어 나의 세상을 꽉 채워버린다. 얼마나 더 걸어야 그 선의 끝에 다다를 수 있을까? 경계에 다다르면 그 선을 넘어설 수 있을까? 어쩐지 자꾸만 적막하고 외롭다. 뛰어넘어야 하는 것은 나인데, 용기를 내야 하는 것도 나인데, 누군가의 허락을, 누군가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망설이고만 있다. 스스로의 한계를 마주한다는 것은 그렇게 막막하고 두려운 일이다. 익명의 존재. 사라져버렸다. 눈물과 함께 녹아내렸다. 활짝 피어난 듯 보였던 핏빛 꽃과 함께 져버렸다. 잃어버렸다. 분명히 두 손에 꼭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소중한 무언가가 사라져버렸다. 나라는 존재가 없어졌다. 나를 감싸 안고 있었던 따스한 온기도 이가 딱딱 부딪힐 만큼 추웠다. 외로웠다. 곁에 누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세상에 나 홀로 남는 느낌이었다. 아무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곁에는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분명 있었다. 하지만 없었다. 함께이면서도 혼자였다. 사람은 다 혼자 왔다가 혼자 가는 거라고 무심하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슬픔에 빠진 사람에게 그런 말은 너무나 가혹하다. 다 그런 거야. 나도 힘들어. 라는 식의 말도 우리 모두 힘드니까 너와 나의 슬픔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다. 나의 고통과 너의 고통을 똑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는 없다. 모두가 유일하면서 특별하기에 휘휘 저어
뒤섞어 버릴 순 없다. 그런 것이다. 밝음의 영역보다는 어둠의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다.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구구절절 이야기를 늘어놓고 수다를 떨다 보면 기분이 풀리는 사람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감정들을 혼자서 감당해야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은 때로는 현실 속에서, 때로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 한다. 지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모르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번화가나 카페에 자신을 밀어넣고 우두커니 앉아 있는다. 철저히 익명이 되는 것. 원하는 것은 그것뿐이다. 표정을 지우고, 얼굴을 지우고, 손을 지우고, 몸을 지우고, 나라는 존재를 모두 지워버리면 스스로를 채우고 있는 슬픔이란 감정도 지워지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리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금의 위안을 바라면서 나는 오늘도 혼자가 된다. 혼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는 것을 좋아한다. 귀찮거나 번거로운 것을 싫어한다. 무의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곤 한다. 의외로 외로움을 많이 타고 소심한 구석이 있다. 거절당하거나 내가 권한 것을 싫어할까봐 두렵다. 남에게 구속되는 것보다 자유로운 것을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중요하지도 않다. 약속이 없는 날에도 혼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과 있을 때보다 혼자일 때 더 편하고 충전이 되는 느낌이 든다. 내향적이고 조용하다. 움직이는 것보다 가만히 있는 것을 좋아한다. 반은 맞고 저한테 반은 비슷하고 반은 조금 다른 것 같으네요.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저는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엄청 신경 쓰였지만 어느 정도는 신경을 안 쓰려고 노력하고 혼자 있어도 뭔가 자꾸 바쁘고 뭔가를 하려고 하죠. 마음은 외향적인데 또 겉은 많이 내향적이어서 지금은 외향적으로 많이 바꾸고 싶어 해요. 움직이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것을 저는 움직이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고요. 근데 철저하게 그림을 그릴 때는 혼자 있어야 좋은 것 같아요. 몰입도 하고 그림을 할 때 그 민감한 그 감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감각들을 촉을 세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다 보면 집중이 조금 안 되긴 해요. 그래서 뭔가를 그냥 조용하게 들으면서 제 붓끝이나 제가 하는 그림에 많이 몰두하고 촉을 세워야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의 속도. 다시 떠올려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래도 기억나지 않는 시절이 있다. 과거의 편린들이 어렴풋하게 떠오르지만 마치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영화 속 한 장면인 양 멀리서 지켜보는 듯한 이질감이 들기도 한다. 때로는 기억 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기억들도 일상 속에서 만나는 어떤 음악, 냄새, 장소 등 사소하지만 결정적인 계기들로 인해 지금으로 소환되는 일도 있다. 이런 기억이 있었나 싶다가도 그래 그랬었지 하고는 과거의 그때로 잠깐 돌아가는 듯한 기분이 든다.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라서 나쁜 기억이 되살아날 경우에는 그 후로 몇 번이고 반복되어 재생되는 바람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시간이 더디게만 흘러가던 어린 시절,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어른이 되어 있었다. 맞아요. 어린 시절은 참 시간이 더디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 정말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흘렀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제 성향상, 성격상 결혼을 못할 줄 알았어요.
안 하거나 못 하거나. 그런데 어찌 하다 보니 결혼을 하게 됐고 그 후로 14년이 흘렀지 뭐예요. 14년이 긴 시간이라는 것보다는 언제 이렇게 흘렀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아이들이 컸지? 이런 생각들이 문득 들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을 지냈다면 또 이런 시간들이 지나면 저는 벌써 쉰이 되어 있을 테고 10년만 지나도 쉰 둘이네요. 와, 정말 그런 거 생각하면 정말 하루하루가 꽉 채워서 살고 싶다고 해야 될까요? 즐기면서 살고 싶기도 하고, 이제 건강하게 살고 싶기도 하고, 배려하면서 두루두루, 정말 행복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지금 12시 5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또 내일도 이어서 읽거나 또 다른 책을 읽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 책을 구입해 왔기 때문에 뜻밖의 위로 아마 내일 이어서 읽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나요.